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머릿속이 하얘진 적 친구와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도 그날이 지나서야 기억이 나. 깜짝 놀란 적, 지갑이나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을 찾아 헤맨 적. 이런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하며 나 이제 치매 시작된 거 아닐까 걱정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메모장 덕분에 웬만한 건 기억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작은 실수에도 불안이 커집니다. 특히 주변에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 그렇지 라는 말을 듣기라도 하면 괜한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서 모두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강력하며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묻는 간단한 질문조차 헷갈릴 때가 있죠. 17일인지 18일인지 잠시 머뭇거릴 때 말입니다. 회사나 학교를 다니면 외적인 기준이 있어 날짜 계산이 쉽지만 그런 기준이 없으면 날짜나 연도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금세 잊기 마련입니다. 이런 질문은 치매 검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치매 검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 상태 검사에는 100에서 7씩 계속 빼라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 86, 79, 72, 65, 58, 51, 44, 37, 30 이렇게 이어가는 식입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으며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런 계산을 자주 연습하라는 조언도 있지만 사실 그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연습일 뿐입니다. 마치 수능 시험을 준비하듯 치매 검사를 준비해야 할 판이죠. 이쯤 되면 이게 치매 검사인지 지능 검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대통령이 인지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보다 자신이 낫다고 으쓱대기도 했죠. 그때 사용된 검사는 몬트리올 인지 검사로 경도 인지 장애를 구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동물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맞추거나 100에서 7씩 빼기, 단어 외우기, 글자와 숫자를 번갈아 이어 나가기, 숫자를 거꾸로 따라 외우기 같은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이런 간단한 검사를 통과했다고 자랑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쩐지 우스꽝스럽습니다. 물론 인지 검사 하나만으로 치매를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과의 인터뷰, 유전자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절차적 편리함과 점수 해석이 표준화돼 있다는 이유로 인지검사는 초기 스크리닝에 널리 쓰입니다. 치매 신경인지검사인 세라드 K에는 언어, 기억 집행 능력, 공간 능력 등 여러 영역의 평가가 포함됩니다. 그림을 보고 물건 이름을 말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빗자루, 청진기, 달팽이, 나침반 같은 그림들이 등장하는데 나침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단순한 그림 같지만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이 가지는 힘입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대와 믿음을 가지면 그 기대에 맞게 행동하고 결국 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을 교사에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적이 크게 오를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1년 뒤 학생들의 성적은 실제로 향상되었고 지능검사 점수마저 높아졌습니다. 교사가 가졌던 기대가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치매 진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스스로 무너졌다고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그대로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뇌가 활동하는 과정입니다. 오래전의 일을 꺼내거나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건 모두 주의 집중과 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맥락 없는 숫자, 조합을 외우는 일은 뇌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쉽게 희미해집니다. 청년은 실수나 깜빡함이 생기면 상황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여기에 치매 검사에 낮은 점수라는 딱지가 붙으면 자신감을 잃고 사회적 활동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까지 치매 환자 취급을 하며 독립성을 빼앗으면 활동량은 줄고 인지 기능은 더 빠르게 쇠퇴합니다. 결국 믿음과 주변의 태도가 실제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예언을 실현시키는 셈이죠. 그러나 뇌 손상이 곧 치매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연구에서 유명한 수녀 연구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데이비드 스노던 박사가 시작한 이 연구에는 670여 명의 수녀님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75살 이상이었고 남은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인지 검사를 받고 사후에는 뇌를 연구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녀님들의 삶은 건강한 습관과 봉사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덕분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수녀님은 85살까지도 인지 기능이 매우 좋았고 생전에 받은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사후 뇌를 확인해 보니 이미 치매성 손상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전에는 심한 치매 증상을 보였지만 뇌 손상은 미미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뇌의 기능과 손상 정도가 단순히 1:1 대응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간의 치매 연구는 아직 한 가지 원인이나 명확한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 사회적 관계,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통해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관계를 피하면 뇌는 그 기대대로 변화합니다. 반대로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활발히 움직이고 봉사활동이나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면 뇌는 젊음을 유지하려고 적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가 한결 젊어 보이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뇌는 젊은 호르몬을 분비하며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이런 변화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결국 뇌는 나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 검사 점수는 단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가지만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두려움과 선입견에 스스로를 가두기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이 잠시 흐릿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이 뇌를 깨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